예, 오늘 윤영성 뉴 임페리얼 마스터를 비롯한 많은 승급자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로얄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다들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오롯 강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주에 있는 애터미 드림홀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얼굴 한번 보입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원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현장에 직접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도 또 계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국내의 오프라인이 점점 정상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마지막 같은 게 한 5년 전 같은데요. 그때에 비해서 2배에서 거의 3배, 4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염려를 했었지만은 그래도 애터미에 조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애터미의 조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리더 사업자분들의 생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미국에서 해외로 또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 세 분의 크라운 마스터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직급자들이 많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탄생을 했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오니까 제가 그동안 평생 먹었던 감기약보다도 더 많은 약을 이번 미국 투어 기간에 먹었던 것 같아요. 예. 테이블 위에다가 잔뜩 사다 주더라고요. 어떻든 약으로 어떤 증상들을 누르고. 그런데 또 밤늦게까지 시애틀 직원들하고 면담하고 나오다가 어두운데 턱이 안 좋았는지 발을 헛뜯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얼굴은 까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일 또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갈비뼈가 땅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세미나 멈출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통제 사오라고 그래 가지고 진통제 먹고 감기약 먹고 하여간 죽고 살고 했습니다. 리더는 아프다고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아프다고 아플 수도 없는 게 리더야. 그래, 나는 간다 그러고 애틀란타 거쳐서 멕시코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끙끙 앓아도 무대에서는 또 티를 낼 수 없는 게, 그래서 리더는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멕시코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낮에 하루는 이제 복음 사경에, 하루는 석세스 아카데미,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는 리더 간담회, 또 그 다음 날 저녁 시간에는 직원 간담회. 그러니까 대개 밤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하게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직원들 보고 살려면 진하게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돼가는 회장 스케줄까지도 진하게 짜놓고 지금 빡신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저는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도와야 되고, 제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복음을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해야 되고,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었어요. 미국하고 멕시코를 돌면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는 숫자의 딱 절반 정도가 복음 사경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려고 합니다. 예. 애터미는 지금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새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궤적을 달리 해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 세계 최고 직접 판매 산업 경영자들이 모이는 CEO 카운슬이라는 포럼에 가서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이렉트 셀링이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이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예. 왜냐?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 월마트는 지금 600조를 하고 있다. 그 월마트보다도 또 10년 지나서 생긴,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지금 500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다이렉트 셀링은 동일한 유통인데도 한참 후에 생긴 아마존보다도 훨씬 매출이 적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더 나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조금 비싼 거라도 실어놓으면 또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일반 회사들,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조금 비싸도 팔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장점이 도리어 약점이 돼가지고 지금 600조 하는데 우리는 10조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이런 일반 유통과 경쟁해서, 그것도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이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애터미를 만들겠다고 시작했다고 제가 빵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인 매장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칫솔 그거 가져와 가지고 얼마에 팔고 있었냐면 그때 2,200원 팔고 있었어요. 뭐 2+1 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1,600원은 넘어가는 그런 칫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똑같은 제품이야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000원 이하에 팔겠다, 990원에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애터미 그 칫솔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 된 거예요. 작년에 4,300만 개를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초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품일사원칙, 한 품목은 한 회사에다만 준다. 그리고 칫솔 디자인 하나로만 갈 거다. 왜? 입모양이 안 바뀌는데 뭐 한다고 칫솔 디자인을 자꾸 바꾸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입이 바뀔 때까지, 입의 디자인이 바뀔 때까지는 내가 절대 칫솔 디자인 안 바꾼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완전 무인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90원에 칫솔을 지금 4천만 개 넘도록 팔리고 대히트 작품이 되면서, 그렇게 싸게 팔아도 칫솔 공장도 남고 애터미도 남고 여러분들은 좋은 칫솔을 싸게 쓰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애터미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 정확한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수당이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파트너
꼬시겨 가지고 야 이거 긁어 해서 카드 긁고 재고 쌓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일부 수당을 받았다.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 창출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 창출이 없이 분배를 하면 범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돼. 어차피 2,200원 하던 칫솔 내가 써왔던 건데 동일한 건데 990원에 쓰면은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이익이죠. 그래서 사는 순간에 소비자가 이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도 믿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화폐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합법적이고 거기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터미는 그런 이 마케팅에 매매에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또 수당을 받아서 이익이 되는 정당한 가치 창출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이거를 따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제 경영에 관한 부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영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윤정구 교수님, 지금 경영학계의 좌장격인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애터미에 관해 가지고 초비우카 시대, 비우카가 어떤 거냐면은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모호하고 뭐 이래 가지고 예측이 안 된다.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은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경영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디 미래가 막 애매하고 막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하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대책을 못 세우겠다. 그럼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울 때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경영학자들의 작금의 고민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애터미처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 초비우카 시대라는 책이 쓰였고요. 이것이 지금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의 경영진들을 교육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윤정구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2조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막 200조씩 하는 그런 100배나 큰 기업이 우리를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뻥 까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진짜래요. 3번을 물어봤더니 다 진짜래요. 저도 이제 믿기로 했어요. 예.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경영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애터미가 지금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앞에 이론을 써놔요. 더럽게 어렵게 써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 챕터에 바로 뒤에다가 애터미 사례를 딱 써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러면서 또 다음 챕터에 넘어가면 또 더럽게 어려운 말들을 써놨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례가 탁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비우카 시대 책을 어렵지만은 하여간 꾸역꾸역 참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책에 용도가 있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다단계 무시하고 애터미 무시하고 막 내가 말을 붙여봤더니 말이 잘 안 통해. 예. 그런 사람들 기죽이는데 딱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방끈 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책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아마 진짜 그 중에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이런 회사 맞느냐 현장 좀 확인해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라인 또 해결이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애터미 사업을 조리 있게 잘 설명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책을 줘가지고 조리 있게 설명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 리크루팅 제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옛날에 잘 나간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던져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알아서 움직여 나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 중국어, 일본어로도 이제 번역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 경영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지금까지 다른 회사하고는 달라서 지금 경영학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핵심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애터미는 제가 경영권을 포기를 한 거예요. 경영권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인사권과 자금 집행권. 그러니까 인사권은 내 말 안 들으면 너 승진 못해? 이런 거고, 자금 집행권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마음에 듣는 기획서를 가져야 내가 돈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입사를 하자마자 명함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파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다 줘요. 그리고 경리부에서는 돈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담당자가 돈 주라고 하면 다 주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을 저 윗사람이 하는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줘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 결정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어떻게 그러면 사고 안 터지느냐, 돈 마음대로 쓰도록 하면은. 그래서 난 염려 안 한다. 왜냐, 지금 우리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한 푼도 없어요. 뭐만 들어오냐면은 그러니까 종이 지폐로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다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대부분이 지금 카드 결제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은행 전산망에 딱 들어온 돈은 그 돈이 단 한 푼도 그냥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흔적이 남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 파보면은 다 추적하면 돈 어떻게 쓴 건지 다 나오니까 알아서들 해라 하고 알려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원들에게 알려만 주면은 돈을 어떻게 써라 말아라 간섭할 필요, 관리 감독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니까 실제로는 위에 관리자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관리 안 해요. 직원들 다 풀어놓고 내 일만 해. 특히 내가 직원들을 시켜먹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를 다 시켜먹고 있어. 미국 가라면 가야 되고 싱가포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늘 강의하라면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이런 특별한 경영이 지금 경영 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5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경영 성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해모인 같으면은 처음에 30%였어요. 가격을 그대로 해서 60%까지 올렸잖아요. 그럼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4월 때 엄청 마른 수건도 짜듯이 해가지고 원가 절감해가지고 지금 사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물때 포션이 지금 46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35% 수당 주고 나면은, 그리고 그럼 지금 택배비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택배비가 지금 3%에서 6%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8%까지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제가 택배비 올려달라고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올려줘야 된다. 그거는 왜 막 더위에 막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사람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른 건 몰라도 택배비는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줘.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뭐 안 올려주려고 하는 회사들도 결국은 다 올라가고, 또 우리는 조금 착하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뭐 한 8%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전체 매출액의 직원들 인건비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최고의 상품을 최적의 가격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 수당 받는 것은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가면은요 매장 수수료만 해도 40%대란 말이에요. 1층 같은 경우에. 알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 매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팔리냔 말이에요. 거기에 광고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거의 안 해요. 하더라도 조금 뭐 그냥 우리 회원들 자부심 가질 정도로만 하고 있고 1, 2%도 광고비 안 쓴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는 30%씩 그런 것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주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더 낮게 하면서 수당을 주고 있는 이런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고 TV 홈쇼핑하고 경쟁하고 어떤 유통 채널하고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지금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애터미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다단계 회사 중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끌려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 우리의 진심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공부 좀 하세요. 저에 대해서도 좀 파고 들어봐. 그냥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절반이 세금이야 딱. 근데 또 우리 월급쟁이들은요 정확하게 반을 떼가버려. 그 중에서 그게 5천만 원이 바로 컴패션 애들한테 바로 가. 자동이체 시켜놨어. 제가 1000명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5만 원씩 매달. 우리 집 전기료가 8월 달에는 1200만 원 나왔더라고. 이렇게 막 저 몇백 명씩 이렇게 손님을 받아내다 보니까 이게 막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365평짜리 집에 사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져 보여요. 그런데 나 그 집에 안 살고 싶어. 근데 하여간 사정은 그렇다 이거. 맞이하기는 아주 기쁘게 맞이해요.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거는 쇼고 속으로는 죽겠어. 자, 그런데 어떻든 리더는 그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 따르고 속 달라야 되는 거예요. 표리가 부동해야 돼.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똑같으면 그 이상한 놈이야. 갈 때는 부지런히 가고 올 때는 천천히 와야지. 여러분들 파트너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웃어야 돼. 속 세게도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 성공시키고 나면 사람이 인격이 좀 바뀌더라고. 대부분이 바뀌어. 그래도 안 바뀌는 인간은 진짜 이상한 인간인데 다 바뀌어. 오늘 승급한 사람 중에도 내가 감탄을 해. 인격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 인간이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 내한테 대들고 말도 안 듣고 온갖 속을 다 썩이더니 요즘에는 얼마나 순한 양같이 되고 공부도 하고 진짜 인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야. 그 감동은 뭐 때문에 됐냐? 내 인내심 때문에 된 거야. 난 죽고 살고 참았어. 어떻게든 참아왔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러도록 참어. 알았어요? 뭐 하라고요? 참어. 그리고 좋다고 얘기해줘.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그게 원래 리더고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는 깊이 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애터미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다.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하고 TV 홈쇼핑하고도 경쟁해갖고도 이기겠다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조는 해야 돼. 천조. 왜? 월마트가 600조, 아마존이 500조, 알리바바가 막 2, 300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써야 돼. 그래서 천조 시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우리 겸손하게 100조만 할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마크도 다 100조 마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기회를 만나신 거다. 오늘 저 여기까지 안내해 주신 분에게요 감사하다는 말씀 손을 꼭 잡고 하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을 꿈꿔야 돼요. 성공을. 여러분, 성공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뭐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성공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300만 원, 700만 원 벌어가지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성공 안 돼요. 애기들 가르치고 나면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생기고 노후 대책도 안 선단 말이에요. 아니, 결혼할 아이들한테 집 한 채도 못 사주는 게 부자예요? 성공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들은 다 사줘. 부모님한테 겨우 용돈 명절 때나 뭐 20, 30만 원 드리고 하면서 뭐 그런 것을 뭐 효도라고 하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생활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돈 쓸 일이 더 많아. 병원도 가야 되고 아들 딸 자랑하려고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뭐 노인정에서 막 한탕씩 내야 돼, 짜장면이라도.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사는 부모님, 그러면서도 뭐 효도한다고 그러고 성공한다고 그러고 자빠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저기 카드 한 장씩을 드려. 한도 따지지 말고 알아서 다 쓸 것만 쓸 거니까. 신용카드 한 장씩 드리세요. 예?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해야게. 부모님한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하나씩은 드려야 효도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그 실패자인 거예요. 효자도 아니요. 예? 전화라도 좀 자주 하든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은 아주 없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돼. 그래야 집도 사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애들 스트레스 안 줘. 그냥 엄마 아빠가 돈은 다 벌어놓을 테니까 니네는 돈 말고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그런 일을 찾아서 해봐. 그래야 애들이 똑바로 서지. 근데 애들한테 막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세상 별거 아니요. 부자 되겠다고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애터미를 만나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만난 분들은 최소한 자녀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라 이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살고 싶은 집에 살아요. 임페리얼 돼서 1억씩 받으면은요, 타고 싶은 차 마음대로 타고요, 세계 여행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래도 죽기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 사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